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나갈 차죠. 그래서 다음 그림은 이 어느 연결 살수 설비의 아이소메트릭 다이어그램인데 도면과 주어진 조건을 참조해서 번호에 따라서 요 빈칸을 갖다 채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건을 보시면 이 설치된 이 연결 살수 헤드는 개방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 A 헤드의 방수량은 100 리터 퍼 분이고요. 그 다음에 방수 압력 P는 0.25 메가파스칼. 관 부속하고 밸브류의 마찰 손실 무시하고 연결 송수구에서 압력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 수도는 무시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표를 한번 보죠. 자, 헤드 A는 유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 LPM, 100리터 퍼 분이라고 그랬죠. 자, A 헤드의 유량은 당연히 방수량만큼이 유량이 되는 거고 방수 압력은 0.25 메가파스칼이죠. 이게 마찰 손실 합계가 아니죠. 이게 0.25는 A 헤드의 방수 압이에요. 지금 요 3번 문제는 복원을 했는데 이 실기 기출 문제는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요. 제가 요 학생들한테 수험생들한테 기동량도 하고 또 인터넷도 이렇게 뒤져보고 해가지고 이게 복구를 한 건데 완벽하진 못해요. 그래서 여기 0.25라는 것은 요 A 헤드의 그 방수 압력이 되는 거죠. 다음에 요 A에서 요 B 구간의 마찰 손실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A, B 구간은 유량이 얼마 되겠어요? A 헤드의 방수량 100 LPM만큼 그 방수량이, 유량이 흐르는 거죠. A, B 구간. 또 요 배관의 그 길이는 1.5m. 그 다음에 1m당 마찰 손실 압력이 0.02 메가파스칼이죠. 그러면 A, B 구간의 마찰 손실 압력. 요놈은 길이가 1.5m죠. 자, 1m당 마찰 손실 압력이 0.02 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됐어요? 0.03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구간별 마찰 손실압이 0.03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사실은 마찰 손실이 아니고 B 헤드의 방수압이 되겠죠? 요 B 헤드의 방수압. 그래서 B 헤드의 방수 압력은 요 A 헤드의 방수압 0.25 메가파스칼에다가 요 사이 배관상 마찰 손실 0.03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0.28 메가파스칼이 B의 방수 압력이 0.28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에는 여기에 0.28이 들어가야 되죠. B 헤드의 방수압이에요. 자, 그럼 2번에는 방수량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방수량 Q는 어떻게 계산해요? K 루트 CP죠. 자, 방수압을 알기 때문에 방수량은 구할 수 있는데 K 값을 모르죠. 방출계수. 그래서 이 K 값은 방수량하고 방수압력 다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요 A 헤드죠. 여기서 여러분이 그 K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출계수 K는 루트 CP분의 방수량 Q가 되는 거죠. 자, 방수량이 100 LPM 루트 10에다가 방사압 0.25 메가파스칼이죠. 해서 여러분이 방출계수 K 값을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63.245가 나오죠. 네, 63.245가 나와요. 자, 이 방출 계수는 A 헤드든 B 헤드든 C 헤드든 같은 헤드이기 때문에 방출 계수는 같은 거죠. 그래서 그 2번 헤드에 B 헤드의 방수량 Q는 63.245 K 값에다가 루트 10에다가 방사압력 얼마예요? B 헤드 0.28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게 105.83이 나오는 거죠. B 헤드가 105.83 LPM이 방수량이 나오는 거죠. B 헤드. 요놈이 A 헤드고요. 자, 그러면 요 2번은 105.83이 나온 거죠. 아까 여기는 0.28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BC 구간의 유량을 물어본 거죠. B하고 요 C 구간. 요거는 A 헤드의 방수량, B 헤드의 방수량이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헤드 100LPM하고 B 헤드 105.83 더하면 205.8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에서 요 C 구간의 마찰 손실 압력이죠. 그래서 길이가 1.5m고 1m당 0.4메가파스칼이니까 요거 둘이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4번이 0.06이 되죠. 0.06 메가파스칼. C에서 B 구간이 0.06. A에서 B 구간이 얼마였어요? 0.03이었죠. 자, 그러면 요 5번이 뭐예요? 5번이. 요게 A 헤드의 방수 압력이었고 0.28이 B 헤드의 방수 압력, 5번이 C 헤드의 방수 압력이에요. 자, C 헤드의 그 방수 압력은 B 헤드의 방수 압력에다가 C에서 B 구간의 마찰 손실 압력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28에다가 0.06을 더하면 돼요. C는 0.28에다가 0.06을 더하면 0.34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5번은. 자, 그러면 C 헤드의 방수량 마찬가지로 똑같죠. Q는 63.245에다가 K값 루트 10 곱하기 방수압력 0.34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116.62가 나오는 거죠. C헤드가 116.62가 나오고요. 방사압력은 0.34였죠. 이게 C헤드의 방사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은 뭐예요? C에서 D 구간의 유량이죠. C에서 D 구간이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죠. C에서 이 D 구간의 유량은 A, B, C의 방사량을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A 헤드인 100LPM하고 그다음에 B 헤드 105.83하고 C 헤드 116.62 요걸 그따 다 더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322.45가 나오는 거죠.
손실 압력은 길이 2.5m에다가 1m당 0.06 요걸 곱해주면은 0.15m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D 구간에 D점에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D점의 요 압력은 요 C점 헤드의 압력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돼요? 즉 0.34에다가 요 마찰 손실 압력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0.34에다가 요 0.15를 더해주면 0.49가 되는 거죠. 바로 D점이 0.49가 되는 거죠. 메가파스칼. 다음 D에서 E 구간이죠. 그래서 E는 바로 요 송수구까지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의 유량은 얼마예요? 똑같죠. CD 구간의 여기 구간의 유량은 요쪽이 있죠. 반대편. 그러니까 CD의 요 유량의 2배가 되겠죠. CD 구간의 유량이 A 헤드, B 헤드, C 헤드의 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D에서 E 구간의 유량은 가지관이 지금 양쪽에 있으니까 그 헤드 9개에서의 그 방수량이 되겠죠. 그래서 CD 구간의 그 유량이 322.45죠. 곱하기 2배를 해주면 요 송수구에서 D지점까지의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644.9예요. LPM이죠. 그다음 11번은 14m에다가 1m당 마찰 손실 0.01 곱하면 0.1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 높이가 몇 미터예요? 10m죠. 10m만큼 압력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점에 필요한 압력, 요게 12번이죠. 그래서 2점에 필요한 압력은요, 요 D지점까지 필요한 압력이 0.49였고, 여기서 여기까지 마찰 손실이 얼마예요? 0.14죠. 그래서 0.49에다가 0.14를 더하고, 요거는 빼줘야 되겠죠. 요 높이에 의해서 압력이 더 걸리니까 마이너스 10m는 0.1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0.49에다가 플러스 0.14에다 0.1을 빼주면 이게 0.53 메가파스칼이 바로 요 이 지점에 필요한 압력이 0.53 메가파스칼이라는 거죠. 그래서 0.53 메가파스칼 여기서 압력을 걸어주면 중간에 가면서 마찰 손실이 생기죠. 또 요 10m에 대한 압력이 더 걸리니까 0.63 메가파스칼로 사실은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죠. 여기서 0.53으로 출발을 하지만 여기 10m만큼 높이가 있으니까 0.63 메가파스칼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건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음 4번으로 가죠. 자, 4번은 이 청정소화 약제에서 HFC 23하고 IG 541을 사용할 경우에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할로겐암물 그 청정소화 약제 요 무게 필요 약제량 계산하는 공식은요. 방호구역 최적을 선형상수로 나눠주고요. 100 마이너스 설계가스 농도분의 설계가스 농도죠. 이놈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불연성, 요 불활성 기체, 약제 필요량,
이건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필요한 약재의 부피예요. 요 놈은 2.303 곱하기 S가 선형상수죠. 그러면 요 VS는 20도씨에서의 비최적이에요. 즉 선형상수도 비최적이고요. 요 VS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최적인데 VS는 요건 20도씨에서의 비최적이죠. 여기에다가 로그 10에 100 마이너스 설계가스 농도분의 100이죠. 요 두 가지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선형상수는 상수 K1 플러스 K2에 기준온도 곱해서 더해준 것이 선형상수라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VS 기체의 그 비최적값이에요. 요 놈도 마찬가지로 K1 플러스 K2에 요건 20도씨이기 때문에 20을 곱하면 바로 20도씨에서의 비최적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설계가스 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요거는 소화 농도에다가 K값, 안전계수죠. 그래서 요 안전계수, 요 K는요, A급하고 C급은 1.2고요. 그 다음에 B급 화재일 경우에는 1.3이라는 거, 요거 꼭 암기하고 있어야 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요것만 알면 이제 쉽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 방사 시간 이내 설계가스 농도의 몇 프로? 예, 95%의 이상 도달이 돼야 된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참고로 꼭 알아둬야 여러분이 그 유량 같은 것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물음 1번은 HFC 23의 저장량을 물어본 거죠. 즉 HFC 23은 청정소화 약재니까 요 W 공식 이용하면 되죠. 자, 선형상수 S는 어떻게 구해요? 예, K1 플러스 K2의 기준 시간, 기준 온도죠. 그래서 기준 온도는 지금 30도예요. 그래서 풀이를 보면서 그냥 하는 것이 시간 절약이 좀 되겠네요. 자, 물음 1번이 HFC 23에 요 약재량 W값 물어본 거죠. 필요한 소화 약재의 무게. 자, 그럼 방호구역 그 최적은 15m 곱하기 14m, 높이 3.5m 하면은 방호구역 최적은 735세제곱이죠. 그래서 선형상수 A는 K1 0.3164죠. K2가 0.0012. 기준온도 30도죠. 그래서 곱하기 30에서 선형상수가 0.3524 세제곱 퍼 킬로그램이죠. 자, 그러면 요 교재 좀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설계 농도가 아니고요. 이게 소화 농도예요. 그래서 C급 화재일 경우에 요 설계 농도 C는 소화 농도에다가 안전계수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화 농도가 지금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38%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8%에다 지금 방호구역이 뭐예요? 전산실이죠. 전산실이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런 데는 C급 화재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C급의 화재의 그 안전계수가 1.2죠. 아까 우리 설명했었죠. C급과 AC급이 1.2였죠. 그래서 곱하면은 45.6%가 이게 설계 농도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약재량 계산하는 곳이 W는 S분의 B에 곱하기 100-C분의 C였죠. 그래서 방호구역 최적 735 나누기 선형상수 0.3524 곱하기 100-C 설계농도 45.6이죠.
분해 C 설계농도 45.6 하면 필요한 약재량이 1748.31kg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는 뭐냐면 HFC의 저장 용기수, 요 놈을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용기 한 병당 약재 무게를 여러분이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조건에 보시면은 HFC 요 23 있죠? 요 용기 한 개가 요 내용적이 몇 리터라고 그래서 68리터라고 그래 있죠? 그러면 우리 아까 약재 0.3524 세제곱 퍼 킬로그램이라고 그랬죠? 자, 약재 1kg은 0.3524 세제곱의 부피를 차지해요. 그럼 이거를 반대로 하면은 요걸 리터로 고쳐주면 1000배를 해주면 되겠죠? 1kg은 요 리터로 하면 1000배를 해주면 352.4리터라는 거죠. 아, 이거 선형상수고요. 조건에 나와 있네요. 조건 2번에 충전 밀도라고 나와 있어요. 자, 충전 밀도가 720.8 kg per 세제곱이라는 거죠. 즉, 약재 용기의 그 1세제곱에 저장할 수 있는 약재의 무게가 720.8kg라는 거예요. 자, 요걸 리터로 고쳐주면요. 요게 1000리터가 되는 거죠. 약재 720.8kg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단위를 킬로그램 퍼 리터로 하면은 요 1000으로 나누면 0.7208kg가 되는 거죠. 즉 내용적 1리터 안에는 약재 0.7208kg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용기에다 저장할 수 있는 약재 무게는 어떻게 계산해요? 68리터죠. 곱하기 1리터에 저장할 수 있는 약재 무게가 0.7208kg죠. 리터 서로 없어지니까 저장할 수 있는 약재 무게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49.01kg. 이게 한 병당 저장할 수 있는 약재의 무게예요. 그러면 필요량이 얼마예요? 1748.31이죠. 요 놈을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로 나눠주면 바로 소요 병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요 약재량 1748.3kg를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 49.01kg죠. 그래서 나눠주면 35.67병이니까 무조건 반올림이 아니에요. 병수는 무조건 올려줘야 되죠. 소수점이 나오면. 그래서 36병이 필요한 약재의 병수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3번은 이너젠 541이죠. 요놈에 필요한 약재 뭐를 구하라는 거냐면 물음 3번은 약재의 무게가 아니고요. HFC 23 약재량 방사시 주 배관의 방사유량이 얼마가 되겠느냐. 배관의 유량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배관 유량을 뭘로 물어봤어요? 킬로그램 퍼 세크로 물어봤죠. 자, 그러면 요거는 아까 우리가 방어구역 최적은 같아요. 735세제곱. 선형상수 마찬가지로 0.3524 세제곱 퍼 킬로그램 같죠. 그런데 소화 농도가, 설계 농도가 틀려지는 거죠. 우리가 기준 약제량을 기준 방사 시간 이내에 설계가스 농도의 몇 프로예요? 95% 이상 방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 1748.3kg를 기준 시간 10초 이내에 방사하면 되는 걸로 여러분이 생각하겠지만은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은 청정소화 약제는 기준 방사 시간이 청정은 10초죠. 10초 이내에 설계가스 농도의 95% 이상 도달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가스 농도가 소화 농도 38%에다가 안전계수 곱하면 이게 설계가스 농도죠. 여기에 95%니까 0.95를 곱하면 43.32%의 10초 이내에 도달이 돼야 되죠. 그래서 설계가스 농도가 43.82일 경우에는 10초 이내에 1594.08kg가 방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배관의 유량은 1594.08kg가 10초 이내에 방사가 돼야 되죠. 그래서 10으로 나눠주면 159.41kg per 세크가 주배관의 유량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물음 4도, 요 물음 1, 2, 3하고 거의 유사해요. 4, 5, 6도, 물음 4, 5, 6도. 그래서 물음 4는 요 이너젠 541의 약제 부피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VS 소화약제 그 비최적은 K1 0.65799 더하기 K2 0.00239죠. 요놈이 K2고 요놈이 K1이죠. 또 약제 비최적은 20도씨죠. 그래서 20을 곱하면 비최적 값이 0.7058. 그래서 선형상수도 비슷해요. K1에다가 플러스 요 K2. 기준 온도가 지금 30도죠. 그래서 계산하면 0.7297. 이게 바로 선형상수죠. 자, C급 화재니까 설계 농도는 마찬가지로 이게 설계 농도가 아니고 소화 농도라고 그랬어요. 소화 농도에다 안전계수 곱하죠. 그래서 소화 농도 33%에다가 안전계수 C급 화재니까 1.2 곱하면 설계가스 농도가 39.6%죠. 그래서 그 약제,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약제 부피 X는 2.303에다가 요 0.7297이 요게 S죠. 선형상수 0.7058이 비최적이에요. 약제 비최적. 로그 10에 100 마이너스 설계가스 농도분의 100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0.49세제곱미터의 가스가 필요한 거죠. 이너젠 541. 자, 그러면 필요한 약제 부피는 방호구역이 735세제곱이죠. 1세제곱미터당 0.49세제곱이 필요하니까 곱하면은 360.15 세제곱미터가 필요한 이너젠 541의 부피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병수를 물어봤죠. 물음 4번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조건에 보면은 4번에 보면은 한 병당 IG541은 15.8세제곱을 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병수는 소요 부피 나누기 한 병당 저장하는 부피 15.8로 나눠주면 22.79병. 무조건 정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절상해야 되니까 23병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물음 6번은 주 배관의 유량을 킬로그램 퍼 세크로 답하라는 거예요. 킬로그램 퍼 세크.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준 방사 시간 이내에 설계가스 농도의 95% 이상 방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 기체의 그 비체적은 0.7058 세제곱 퍼 킬로그램 똑같죠. 선형상수 똑같아요. C급 화재이기 때문에 소화 농도에다가 안전계수 1.2 곱하고 95% 이상 돼야 되죠. 기준 시간 이내에 설계가스 농도의 95% 이상. 그래서 그 설계가스 농도는 37.6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우리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필요한 약재 부피죠. 그래서 37.62로 대입을 하면은 0.46이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필요한 약재의 부피는 735세제곱 곱하기 1세제곱미터당 0.46세제곱 곱하면은 필요한 그 IG541의 필요한 부피는 338.10세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배관 내 유량을 킬로그램 퍼 세크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걸 뭘로 고쳐줘야 돼요? 무게로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요 무게로 고쳐주는 방법은요. 0.7297 아까 우리가 선형상수 구했었죠. 30도씨에서 1kg은 0.7297 세제곱의 부피를 차지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선형상수 S가 약재 1kg이 0.7297 세제곱을 차지하죠. 그럼 우리 필요한 약재의 부피가 338.10 세제곱이죠. 자, 요거를 여러분이 킬로그램으로 고치려면 반대로 해서 곱해주면 되죠. 즉 0.7297 세제곱미터가 이게 1kg을 차지한다는 거죠. 이거 서로 없어지니까 결국 338.10을 0.7297로 나눠주면은 킬로그램으로 단위가 바뀌는 거죠. 요거를 기준 방사시간 불연성 불활성 기체는 1분 이내죠. 그래서 1분은 60초로 나눠주면은 주 배관의 유량이 7.72kg per sec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소방 전기 공부하다가 소방 그 기계를 공부하면 좀 머리에 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방 전기 기사보다는 이 소방 기계 기사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 건 여러분이 감안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화재 안전 기준 보면은 소방 전기는 뭐 한 30%밖에 안 되고 한 70%가 소방 기계 쪽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분량도 많은 거죠. 다음은 5번으로 가죠. 자, 5번은 이 옥내소화전 설비의 요 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한 점검 항목 중에서 요 전동기의 점검 항목 세 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그 소방청장이 고시한 그 내용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볼 수가 없는데, 이거는 여러분 관리사,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 공부할 때 매번 나오는 문제인데, 나오는 그 항목인데요. 요 기사에도 한번 좀 도입을 했네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그 종합정밀점검표에 나온 그 점검 항목을 여러분이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워낙 책이 한 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문제만 여러분이 암기하세요. 그래서 요 베이스의 고정하고 커플링 결합 상태, 원활한 회전 여부, 본체의 방청의 보존 상태, 이런 정도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하시고요.
자, 문제 6번은 요 스프링클러 설비나 요 옥내 소화전 설비의 겸용 요 충압 펌프가 평상시에 자주 기동과 정지를 반복할 경우에 발생되는 원인으로 생각되는 사항을 4가지만 쓰고 방지 대책을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개통도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이게 그 옥상 수조죠. 그래서 옥상 수조에 보면은 여기 물이 가득 차 있고요. 여기 개폐 밸브 있고 여기 체크 밸브 하나 들어가죠. 그리고 이쪽에 체크 밸브 있고 여기 개폐 밸브 들어가고요. 이쪽에 연결 송수구 들어가고 여기 자동 배수 밸브 들어가고 이쪽에 체크 밸브 들어가죠. 이쪽에 뭐 있어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있죠. 여기에 압력 챔버가 있고 급수 밸브 있고 여기 배수 밸브 있죠. 여기 압력 스위치 들어가고 압력계 들어가고 여기 압력 스위치 있죠. 그래서 일정량의 물은 채우고 위에는 공기가 있죠. 각 방어 구역별로 뭐가 들어가요? 여기 알람 밸브 들어가고 이쪽에 헤드가 설치되고 여기에 또 뭐가 설치돼요? 개폐 밸브 들어가고 여기 압력계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 개방형 헤드, 요 배수 물바지, 말단 시험 장치 들어가죠. 요 개통도만 알면 여러분이 펌프가 왜 자주 기동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인 첫 번째가 바로 요 옥상 수조에 배관 설치된 요 체크 밸브가 완전 폐쇄가 안 될 경우에는요, 요 압력이 이쪽으로 반대 옥상 수조로 이 압력이 조금씩 누수가 되겠죠. 가압수가. 그러면 이 압력이 떨어지니까 계속 충압 펌프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옥상 수조에 설치된 요 배관상 요 체크 밸브가 완전 폐쇄가 안 될 경우 방지 대책은 고가 수조의 이게 고가 수조가 아니고 사실 이게 옥상 수조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옥상 수조의 배관상 요 체크 밸브를 분해해서 청소하거나 또는 교체를 해줘야 되죠. 다음 두 번째는 요 펌프의 토출축에 보면 여기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 있죠. 그래서 이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에 보면 여기는 그 역류를 시킬 수 있는 요 밸브 하나 있죠. 그래서 요 밸브를 왼쪽으로 돌리면은 요 밸브를 왼쪽으로 돌리면 위에 있던 가압수가 밑으로 요 체크 밸브 때문에 뭐 못 갈 것 같은데 개폐 밸브가 아니고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 여기에 요런 밸브가 있어요. 요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열면 가압수가 밑으로 또 내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요 토출축 주배관상에 설치된 요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에 요 개폐 밸브를 요걸 우리가 바이패스 밸브라고 하죠. 이 바이패스 밸브가 개방되어 있을 경우에는 압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 점검 수리, 또 연결 송수구 배관상에 요 체크 밸브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가압수가 송수구 쪽으로 밀리겠죠. 그래서 방지 대책은 체크 밸브 점검 수리죠. 네 번째는 요 알람 밸브에 설치된 요 드레인 밸브가 있죠. 요 드레인 밸브가 약간 열려져 있을 경우, 그다음에 요 말단 시험 밸브, 요 개폐 밸브가 좀 열려 있을 경우, 방지 대책은 마찬가지로 완전히 잠그면 되는 거죠. 다음 마지막 소화 설비의 배관이나 밸브 등에서 누수가 발생될 경우에 방지 대책은 설비를 점검해서 교체나 또는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6번은 여러분이 이 개통도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쉽게 여러분이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